요즘에는 MR 찍고 수술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수술하면 안 됩니다. 무지 예방은 조금 오해가 많은 질환이기도 합니다. 아치 낮아지거나 또는 뒤꿈치가 더 틀어지거나 발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안녕하세요. 예,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에서 발목과 발 질환을 진료 연구하고 있는 선기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목 인대 손상은 무릎하고 달리 인대가 완전 파열되더라도 대부분 다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일부 자연 치유가 되더라도 좀 헐겁게 아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복적으로 염좌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목은 인대가 다치면서 주변의 근력이 같이 약화되기 때문에 인대가 회복된 상태에서도 발목 근력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은 기능적 불안정성이 남아서 발목에 부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와 근력, 균형 감각 그런 것들이 다 골고루 회복되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우리가 발목을 접질려도 붓지도 않고 그날 바로 뭐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고 뭐 다음 날이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그 정도를 1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3단계는 다치고 붓고 아파서 당일날은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를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이 단계를 2단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열 정도로 구분하면은 1단계는 거의 파열되지 않은 미세 파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2단계는 부분적으로 파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단계는 완전 파열로 그렇게 간주하시면 되는데 완전 파열과 또 구분돼야 될 게 이제 골절입니다. 다쳤을 때는 인대가 다쳤는지 골절이 됐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붓고 체중을 딛기 힘들다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확인하라는 것은 골절, 수술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라는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받아라 그런 의미지 3등급 염좌에 수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3등급 염좌, 완전 파열일 때도 발목 인대는 수술 안 해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때 부어 있을 때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상처 문제라든지 수술 후 통증이 오래 유지된다든지 신경병적인 통증이 오래 간다든지 또 발목이 부전강직, 붓는 현상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급성 염좌 때 수술하는 거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회복이 더 오히려 더디기 때문에 수술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등급의 염좌라 그럴 때는 단기간의 고정과 안정을 해야 되고 보통 일주일 기부스합니다. 추가로 보조기 차고 회복 운동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하지 않을 때는 부종이 방치되면은 인대가 아물더라도 부실하게 아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발이 지면과 닿는 직접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부상을 당하는 관절이에요.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는 밤에 헛디뎌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은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건 뭐냐면은 발목에 힘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키워서 순간적으로 발이 틀어질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을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외발로 뒤꿈치 들고 버텨서 내 몸이 잘 버틸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전후 내측 외측의 근육의 밸런스가 좋아지면은 발목이 틀어져서 이렇게 넘어질 때 그때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다음에 유연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평상시에 유연성을 회복하고 있으면은 약간 과한 운동이라도 금방 흡수가 되지만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힘줄이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 힘줄 파열이 사실 대표적인 예상하지 못한 부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스트레칭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시고 또 운동하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하시면은 파열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 그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발가락이 휘어 있는 것을 보통 무지외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증상도 무지외반이라고 그래요. 사실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휘인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두 번째 발가락과 이렇게 눌리면서
발가락 사이 티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잘 부하가 안 되기 때문에 옆에 발가락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휘어서 튀어나온 부위에 신발이나 바닥이 닿아서 불편하면은 그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무지반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발가락이 휘어서 주변 발가락에 영향을 주면은 결국에는 수술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발가락이 휘어도 별로 불편 없으면은 그거는 치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증상이 중요하지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깜깜할 때 문지방이나 책상 모서리에 발가락을 찧어보면은 엄청 아프죠, 그죠? 그런 게 한 몇 시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 아픕니다. 근데 그게 오래 아프지 않고, 많이 아픈 거는 수술 당일 그날 밤에 제일 아프시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진다. 그리고 수술하고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은 약간 뒤꿈치로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 되는데, 뼈가 아무는 거는 보통 한 달 반 걸리고, 부기가 빠지는 건 보통 한 3개월 걸립니다. 많이 불편한 거는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많이 적응이 되시고, 또 한 달 더 지나면은 그냥 일반 신발 신고 일반 생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가 휜 거가 불편한 거는 그걸 교정해 주는 방법이 딱히 없지만은 발가락 사이에 베개 같은 걸 끼우고 다니는 것도 임시 조치는 될 수 있고, 웹스페이서라 그러는데요. 병원에 처방하는 것도 있고, 시중에 그냥 이렇게 끼우는 것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까 구해서 다 끼우셔도 되고, 잘라서 일부만 사용하셔도 되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해서 편하시면은 뭐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서 아플 때는 신발 깔창 조절을 해서 증상을 조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이 불편하면은 뭐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뭐 무릎이나 뭐 고관절, 허리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이제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근육이 좀 안 맞아서 일시적인 근육통은 오지만은, 뭐 그게 치료가 전문적으로 필요한 무릎이나 허리에 질환까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집안 내력, 선천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발볼이 좀 넓다 그런 분들은 뭐 어릴 때부터 좀 편한 신발 신고, 발가락이 휘어지는 거를 그래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자주 하시면은 그래도 진행이 빨리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정기나 각도를 잡아주는 그런 보조기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발을 최대한 편한 게 좋고, 편하다는 거는 폭이 자기 발 사이즈에 맞게 그렇게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상황에 맞춰서 또 예쁜 신발 신거나 또 격식에 맞는 신발 신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형태 중에 그래도 제일 편한 걸 찾아 신으시고, 아플 때는 그래도 조금 편한 신발 골라서 신으시고, 멋내기 좋아하는 분들은 없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거를 좀 명심하시길 바라고, 발 때문에 무조건 신발 포기하라 그렇게는 강요하지 않지만은, 신발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르듯이 발 모양도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발등이 높은, 아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뭐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발등이 낮게, 아치가 낮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발이 불편하거나 발바닥이 불편한데, 그 증상이 아치가 낮아진 것과 이게 부합이 되면은 이제 치료가 필요한 평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증상은 좀 애매모호해요. 종아리가 빨리 피곤하다든지, 아킬레스가 자주 붓는다든지, 발바닥 힘줄이 오래 서 있으면 좀 피곤하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이게 발이라 그러면 발등 바깥쪽에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발등 바깥쪽은 눌려서 아프고, 발등 안쪽은 이렇게 늘어지면서 힘줄이 잡아 당겨지거나 인대가 늘어지면서 아프고, 그래서 내측 외측 다 이제 변형의 진행과 불편이 이제 동반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평발이구나 그렇게 진단할 수 있고, 엑스레이 한 장 가지고 평발이 아니다 그렇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과 발 모양 그리고 엑스레이 정보를 다 종합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교정 수술을 하게 됩니다. 평발 수술은 거의 세트 메뉴처럼 정해져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종아리 힘줄을 연장해주고, 뒤꿈치 뼈를 이게 절골이라는 뼈를 부러뜨려서 맞춰주고, 발등 뼈도 이렇게 맞춰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종아리, 뒤꿈치 뼈, 발등 뼈,
그 3개 내지 4개의 수술을 같이 조합해서 발의 모양을 갖춰줍니다. 저도 수술을 뭐 권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깔창을 하면서 스트레칭, 이제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그다음에 바깥쪽 비골근 스트레칭을 권해주면은 그래도 제법 많은 분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깔창을 한다고 해서 발이 교정되진 않지만 깔창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이 덜 피곤하고 덜 힘듭니다. 그래서 깔창을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활용하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효과가 좀 부족할 때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진짜 치료가 필요한 평발일 경우에는 오래 서 있는 것만 해도 발이 불편해요. 이게 물론 걷고 달리는 거는 우리 심폐 기능에는 되게 좋지만은 발에는 고역이에요. 발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비하면은 엔진은 튼튼한데 타이어가 엉망인 타이어를 끼고 달리면은 사고 나고 이게 자동차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발을 가지고 마라톤을 한다는 것은 할 수도 없어요.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오래 걷거나 뛰었을 때 뭔가 발이 아프고 발 뒤꿈치가 아프고 섰을 때 조금 발이 틀어지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더 이상 오래 달리기나 험한 산에 가거나 체중을 많이 들이는 운동은 조금 줄이시고 자전거 운동이나 수영으로 좀 바꾸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아리 아킬레스 힘줄이 타이트한 거가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게 타이트하면은 평발이 진행이 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아킬레스 힘줄 스트레칭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것도 발병과 악화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 그렇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류법도 사실은 뭐 옛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선천성 평발은 진짜 기형이 있습니다. 이제 발목뼈가 완전히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아예외적인 거고 어릴 때부터 약간 평발처럼 보이는 사람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어른이 되면서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어느 경우에 문제가 없이 살고 어느 경우에 문제가 있느냐? 그 촉발하는 요인은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활동량과 관계 있지 않겠냐. 형태가 약간 아치가 좀 낮은 형태가 잘 적응해 사시다가 어느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요즘 뭐 정보 매체가 많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퍼지는데 제가 진료하고 있는 발과 발목 분야에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정보가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서 제2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발목과 발 관리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 병원 찾을 일이 많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